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94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있는 인도의 이슬람화와 무굴 제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굽타 왕조에서 이어지는 건데, 굽타 왕조 때 인도 고전 문화가 완성되면서 힌두교라는 종교가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등장했다는 말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브라만교를 이제 적절하게 개조시켜 가지고 인도만의 종교인 힌두교로 재탄생시켰다, 이렇게 보면은 좀 더 맞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굽타 왕조 이후에 인도에서 혼란기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7세기, 8세기부터 해가지고 8세기부터 해가지고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아바스 왕조가 10세기부터 해가지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이슬람 세력들이 인도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인도에 돈이 많다더라. 인도에 먹을 게 많다더라. 틀린 말은 아닌 게, 인도 이븐 바투타라고 그죠? 우리 몽골 얘기할 때 나왔던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이 있었을 적에 이븐 바투타가 이제 인도에서 한 8년 머무르거든요. 그때 이제 이븐 바투타가 쓴 얘기를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여행기라는 책을 쓰잖아요. 거기 보면은 인도는 2모작은 기본이고 어떤 데는 3모작까지도 하더라. 1년에 농사를 3번 짓더라. 이렇게 많겠지. 네, 돈도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애들이 조금씩 인도로 침투하게 되고, 결국 이슬람교가 인도에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 절정에 있었던 시기가 무굴 제국이라는 통일 왕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무굴 제국 이전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왕조 이름 잔뜩 나오는데요. 너무 신경 쓰면 또 머리 아픕니다. 예? 자, 첫 번째로 가즈니 왕조라고, 야들이 거의 정식 왕조로는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습니다. 가즈니 왕조라고, 이게 한 977년부터 1186년까지 있었던 왕조인데, 얘들이 그렇다고 해서 인도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인도의 일부 지역을 차지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얘들은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또 나오는데, 인도 전체를 먹었다는, 그 전에 있었던 쿠션 왕조나 굽타 왕조나 이런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요 윗동네에 있던 요 카불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즈니 왕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여기 보면 펀자브 지방 있죠? 여기. 펀자브 지방. 요 펀자브 지방을 차지합니다. 네, 펀자브 지방. 실제로 더 넓겠네요. 인도까지 치면. 요 펀자브 지방. 여기가 돈 많고 잘 사는 지역이거든, 지금도. 알겠죠? 자, 그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가즈니 왕조는 이제 977년에, 원래 이 사람이 노예였어요. 노예 출신의 사부크타닌. 건국합니다. 얘들은 굳이 따지자면요, 투르크 쪽 계통인 것 같아요. 투르크 애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얘들은 당연히 이슬람교 안에서도 이제 수니파 알죠? 다수파를 차지하는 얘들입니다. 얘들이 노예와 재물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로 침입을 한 거죠. 인도로 침입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학살도 벌어지고요. 노예 이때 마흐무드라는 왕이 있는데,
마흐무트라는 가즈니 왕조의 왕이 왔을 때는 노예를 5만 명이나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요 해에 세계적으로 노예값이 떨어졌대요. 노예 시장에 노예값이 떨어졌다 할 정도로 많이 가져갔다. 그죠? 재물은 이제 원래 주로 이제 힌두교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격과 약탈을 합니다. 그래가 공격과 약탈을 하는데 처음에 힌두교에 있는 거기에 뭐 사제들, 그 종교인들 있잖아요. 걔들이 돈 주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이거 줄 테니까 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 애초에 얘들이 이슬람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숭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가 거기 있는 신상들을 불상이나 뭐 그 있잖아요. 막 인물상 이런 거 쫙 깔아놓고 다 밟아 뭉개락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힌두교 사제들이 막 다 뛰어와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줄 테니까 제발 그냥 가세요, 제발 그냥 가세요라고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밟아봤더만 그 신상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금은보화가 엄청나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힌두교 사원이라는 건 뭐 다 뽕구고 다녔던 거죠. 네, 뭐 그랬습니다. 네, 그랬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있어 보이 좋으니까 이제 나중에 펀자브, 아까 얘기했던 이 펀자브 지방을 점령한 거죠.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때 하여튼 여기저기 아까 힌두교 사원 이야기는 여기 보면 카티아와르 반도라고 여기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하여튼 차지한 세력 거점은 펀자브에 두고 뭐 하면 내려와가지고 약탈하고 이렇게 간 거야. 알겠지? 그러다가 이제 얘들이 이후에 이제 이 가즈니 왕조 이후에는 이제 구루 왕조라고 해가지고 이름 어렵죠?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재미없습니다. 구루 왕조라고 야도 마찬가지로 이제 펀자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력을 넓혀 나가기 시작을 한 거지요. 델리 지금의 인도 수도가 어디고? 캘커타, 콜카타, 델리, 그 다음에 라자스탄 여기 델리 지역이라든가 라자스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얘들이 세력을 이제 확산을 한 거죠. 네. 델리와 라자스탄.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구루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무하마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무하마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암살을 당하거든요. 암살을 당하고 요 구루 왕조의 세력이 둘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가즈니 지역, 옛날에 가즈니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지역 있잖아요. 중앙아시아부터 해가지고 펀자브 지방까지 거기는 이제 이름이 얄두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인도 쪽에 있는 델리라든가 라자스탄이라든가 요 지역은 아이바크라고. 이 사람도 원래는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요 둘이 내전을 벌여가지고 결국 이 아이바크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바크가 델리의 자리를 잡고 왕조를 차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 인도의 델리 술탄 왕조라는 게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델리는 수도로 삼았던 도시 이름이고요. 술탄은 이슬람교 안에서 뭐였습니까? 정치적 지배자. 종교적 지도자는 칼리프. 기억합니까? 네, 그래가지고 다르게 어떤 책에는요, 얘들이 노예 출신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노예 왕조 시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5개의 왕조가 크게 변화를 합니다. 이따 알려줄 거예요. 5개의 왕조가 변천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에 자리 잡다 보니까
예전처럼 힌두교 약탈하고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는 안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들은 힌두교에 대해 관용 정책을 펴니다. 애초에 원래 이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되게 좀 나름대로 관대하죠. 그죠? 뭡니까? 인두세, 지즈야라는 세금만 내면은 별다른 차별 없이 자기 뭐 종교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그전에 이렇게 약탈하고 이랬던 게 조금 특이했던 거죠. 돈 떨어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5개 왕조 이름이 뭐 그냥 TMI입니다. 델리 왕조, 할지 왕조,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투글라크, 사이드, 로디, 이렇게 5개의 왕조로 변천하는데, 델리 왕조가 1206년에 시작되고요. 할지 왕조는 1290년, 투글라크는 1320년, 사이드는 1412년, 로디는 1451년부터 1526년까지. 그래서 요 델리 왕조 때부터 로디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이 1526년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320년간을 인도 역사에서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교가 중심이 되는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 하는 얘기고, 뭐 주로 주된 무대는 이제 여기입니다. 북인도 요 데칸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북인도, 여기가 살기 좋거든요. 데칸고원. 그러니까 인도에 도로 난 거 보면요, 이래 나 있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나 있어. 데칸고원 둘레. 그 왔다 갔다 하기 힘들거든. 근데 이제 할지 때 보면은, 할지 왕조 때 보면은 좀 의미가 있는 게, 야들이 이제 데칸을 차지하죠. 데칸고원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투글라크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은 티무르 왕조가 침입해요. 그래가 티무르가 침입해가지고 세력이 약해지고, 데칸도 뺏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행기를 쓴 이븐 바투타 있죠. 이븐 바투타가 와가지고 8년 동안 머물렀었던 시대가 요 투글라크 왕조 때입니다. 알겠죠?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로디 해가지고 요 앞에는 민족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투르크인들이고, 사이드 로디부터 해가지고는 이 아프가니스탄 애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왕조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유물 유적으로는요, 델리에 보면은 쿠투브 미나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쿠투브 미나르라고, 쿠투브가 빛난다는 뜻이고, 미나레트, 그 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번역하자면 이제 빛나는 탑이라는 건데, 여기가 탑을 억수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요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이때 만들었던 그 70m가 넘는 돌로 된 탑이 있어요. 이슬람 탑. 그게 굉장히 유명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죠? 네. 그 와중에 이제 요 남인도 지역, 데칸 지역이랑 타밀 지역 이런 데에는 뭐 많아요. 뭐 사다파하나, 찰루키아, 촐라판드라, 체야, 팔라바 왕조, 촐라 왕조, 바흐마니 왕조, 비자야 나가라 왕조라고, 그냥 여기는 별도의 세상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별도의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앞으로 좀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1498년에 이 1400년대, 1500년대 후반 같으면 이때가 이제 한창 뭐가 일어날 때냐 하면은 신앙노개척이라고. 신앙노개척. 그러니까 인도가 되게 유럽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던 때입니다. 뭐 때문에? 이 향신료, 후추 이런 거.
이게 유럽에서 이거를 살려면은 1400년대 같으면 누구를 거쳐야 되느냐? 오스만 제국을 거쳐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세계 지도로 봤을 때. 그래서 유럽인들이 야 이거 너무 오스만 제국 거치면서 너무 가격이 올라간다. 직구하자 해가지고 직구 항로를 찾는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 인도 찾기 붐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동그랗다. 한 바퀴 돌면은 인도로 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서쪽으로 갔는데 결국 어디로 갔어요? 미국에 갔잖아. 아메리카에. 근데 거기에 가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 저 인도 사람들이네? 인디언. 이렇게 부른 거잖아. 알겠지? 이때 당시에 1498년에 이제 포르투갈에서 옵니다. 포르투갈에서 캘리컷이라는 데 상륙을 해요. 이따 보여줄 거예요. 인도 남부 지방인데 바스쿠 다가마라고. 바스쿠 다가마라고. 캘리컷 여기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요렇게 아프리카를 거쳐가지고 이래 온 거야. 포르투갈 배가.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처음으로 와가지고 이제 직구를 트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세력을 넓혀야겠다 해가지고 고아라는 곳에 상륙을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아예 점령을 해버려요. 그럼 얘들은 뭐 있느냐? 얘들 저끼리 나눠가 싸운다고 정신없을 때거든. 이런 거 신경 못 쓴 거야. 그래서 포르투갈이 여기를 무역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인도가 이제 식민지까지 이어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점 기지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르투갈이 캘리컷에 상륙한 이후에 인도 무역을 독점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리하자면 아까 1510년에 고아를 점령합니다. 이 땅은요, 나중에 에스파냐가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 영국 이런 데서 프랑스까지 모두 다 관심을 가집니다. 동인도 회사라고 해가지고. 알겠지요?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거를 갖다가 해결을 못해요. 이 캐봤자 도시 한 개인데도 얘들이 워낙 찢어져 있고 저끼리 싸운다고 바빠 놓으니까 이 머리 아픈 거라 해결이 잘 안 돼. 예. 어쨌든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델리 술타나누조 이야기 했습니다. 네.